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또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장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희라 연구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고 이런 건가요?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조금 다르고요. 예. 이제 그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먹을 수 있는 배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조금 그게 같이 요즘에는 많이 제품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은 뭐 유산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면 당분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드는 균을 말하고요. 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젖산균을 포함해서 비피더스균 등 장내 유익한 균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주변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드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코로나 시대의 건강 트렌드에 맞물려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2020년대 8,856억 원으로 1위인 홍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예. 최근 5년간 생산 실적을 보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이 뭐 기능성 혹은 주의할 점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능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프로바이오틱스의 주된 기능성은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또 유해균을 억제하는 등 장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를 고시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는 락토바실러스나 락토코커스 등 총 19종이 있는데요. 예. 이런 균종별로 섭취 방법이나 효능에는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이외에도 식약처가 인정한 다른 기능성이 있는데요.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준다든지 갱년기 여성 건강이나 체지방 감소, 또 질내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주는 등의 기능성도 인정되어 있어서요. 제품마다 일일 섭취량이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표시 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상태 개선, 체지방 감소 이런 것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주로 섭취를 하면 좋은가요? 네, 우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전 연령이 이제 모두 섭취할 수 있지만 특히 식이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져서 장 건강 등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 집단에 속하거나 특이 체질이나 장 질환이 있는 경우 또 항생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은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뭐 하루에 계속해서 1년 내내 먹는 건가요? 네, 사람마다 건강, 영양 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섭취 시간과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생존해서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산이 중화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예. 다만 위산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된 장용성 제품은 식전 식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꾸준히 섭취해야지만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 장기간 섭취했는데도 개선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느낀다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또 다른 제품 바꾸어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해야만 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일 섭취량이 1억에서 100억 CFU로 정해져 있어서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항생제와 함께 섭취를 하면 유익균이 산멸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항생제 복용 이후에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 등 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오히려 섭취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임산부 고령층은 섭취 후에 설사, 복통 등의 이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예. 따라서 개인의 그런 개인 상태의 건강 상태나 체질 등에 따라서 섭취 후에 설사, 부평감, 발진 등 이상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빈도를 줄여서 섭취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